네, 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김혜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숭여자고등학교 정재원입니다. 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2018학년도 전문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 주요 사항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선생님, 변화들이 좀 있을 텐데요. 어떤 변화들에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예, 우선 이제 모집 인원에서 큰 폭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21만 129명을 모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올해 21만 4,857명을 모집하는 것에 비해서 2.2%인 4,728명이 감소하게 되는 수치가 되는데요. 이 밖에도 이제 그 수시의 비중이 좀 많이 늘어가지고요. 전체 84.2%. 를 이제 선발하는 이런 방식으로 됐고요. 수능 과목에서도 가톨릭, 상지대 등 25개 학교가 이제 한국사를 반영하는 등 몇 가지 이제 변화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전형 요소가요. 보통 이제 학생부, 수능, 면접, 이런 대학별 시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한 2개 정도만 활용하는 방식으로 해서 좀 대입 전형의 간소화 이런 노력들이 이제 2018학년도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전형에도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실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드릴게요. 네, 이치우 선생님. 네. 요즘 아무래도 취업이 조금 불안하니까 취업과 관련된 취업이 잘 되는 학과들을 좀 염두에 두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취업 잘 되는 전문대학과들. 어떤 학과들이 인기가 또 많고 어떤 진로를 생각해 볼 수 있는지 알려주시겠어요? 네, 전통적으로 농협대학이라든지 철도대학 그리고 이제 간호전문대학 이런 대학들은 취업도 잘 되면서 이제 여전히 인기를 많이 이제 누리고 있고요. 비롯해서 이제 수도권 전문대학들은 인기학과들이 4년제 일반 대학에 준하는 정도가 상당히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일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학생들이 이제 다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유턴 입학이라고 그래서 전문대학을 다시 이제 재입학하는 그런 학생들도 상당히 많아서 이제 보니까 그런 학과들은 이제 간호보건 계열이나 또는 교육 분야, 응용 예술 분야, 경영 경제, 그다음에 이제 기계, 전기, 전자, 컴퓨터 등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인기 있는 학과 쪽으로 여전히 이제 재학생들도 고3 수험생들도 많이 지원을 하고 대학을 졸업한 이제 다시 이제 일반 성인들도 전문대학으로 이제 재입학하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 있는데요.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건 이제 이색 학과들이 좀 있더라고요. 노인 헬스케어 창업이라든지 사이버 범죄를 이제 하는 포렌식 정보 보호, 근데 의료산업과 관련되는 국제 의료 중국어 통역 이런 학과들이 좀 이색 학과들을 볼 수 있는데요. 아까 아나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취업도 중요한데 사실은 이제 흥미와 이제 자신의 적성에 좀 맞춘 그런 학과들도 조금 염두에 두고 학과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환 선생님, 우리 올해 또 고3 학생들 전문대 시험 볼 때 또 주의해야 될 점이나 주목해야 될 점 있을 것 같은데요. 내신 반영은 보통 일반적으로 2학년 내신을 주로 반영하긴 하지만 또 대학별로 또 다양한 방법으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 대학에서 본인의 그 내신 성적이나 이런 수능 성적 등을 반영할 때 어떤 것을 반영했을 때 내가 유리한지를 잘 따져봐야 하고요. 그리고 사실 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알고 있는 학생들이 유리한 학교로 모이기 때문에 또 전년도 입시 결과를 반드시 참고하셔야 되고 또 특히나 수시에서 면접을 진행하는 경우는 면접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 면접 준비를 잘 해가셔야 된다는 거, 그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문대를 고민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위한 잠깐의 팁이었습니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와 함께 하시죠. 저희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상담 진행 중인데요. 상담 원하는 학생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02-311-5441에서 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시작합니다. 네, 1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죠. 네, 오늘 만나볼 학생은 화학공학연구원을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3.5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3.75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내신, 수능, 수학, 과학, 자신감입니다.
희망대학은 인천대 에너지화학공학과 정시전형, 인하대 화학공학과 정시전형, 세종대 나노신소재공학과 창의인재전형입니다. 네, 자세한 상담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저는 화학공학연구원을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네, 우리 학생 이 화학공학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2학년 때 화학 선생님을 만나서 공부하다가 화학 쪽으로 진로를 가지게 됐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선생님 영향받은 학생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정말 중요해요. 그렇죠? 자, 오늘 상담은 이치우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주십니다. 예, 선생님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 학생, 예, 우리 학생에 대한 간단한 특징 그리고 이제 오늘의 핵심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예, 우리 학생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화학공학 관련 연구직을 이제 희망하는 학생인데 1학년에 비해서 2학년 내신이 크게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내 비교과 활동도 이제 본인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정시 모집에 목표 대학에 진학하자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목표 대학 진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3학년 1학기 때 내신을 성적 향상하는 것도 좀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수능에서는 수학과 과학 영역의 성적 향상을 좀 하는 게 자연계열 학생들 꼭 필요할 것 같고요. 목표 대학 진학을 위해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무엇보다도 자신감입니다. 네, 자신감을 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이제 자기 성격에도 한 가지를 파고드는 끈기가 있다고 고집이 세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고3 수험생으로서 진로 진학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다면 적극적인 수험 생활을 통해서 목표 대학을 반드시 진학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이치우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수시와 정시 경쟁력 살펴드릴게요. 네,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은 45, 정시 경쟁력은 55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예, 정시 경쟁력은 수시보다 조금 더 높게 봐주셨는데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실은 좀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게 40대 60으로 해야 되느냐, 뭐 그 정도 하면 어떨까 이런 고민도 했었는데 사실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학생이 이제 뭐 사실 내신을 비롯해서 비교과 활동을 비롯한 수시 지원을 위한 준비가 잘 안 됐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계신 한데 그와 함께 사실은 수능이나 내신 뭐 수시 쪽 준비가 전부 다 어느 정도까지는 돼 있다고 볼 수 있어서 어느 한쪽을 딱 선택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아 보이긴 한데요. 지금 상황을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수시보다는 정시가 약간 유리하다고 이제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신의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강점에 대해서 좀 확신을 가지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수시하고 정시 중에서 정시 쪽으로 많은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집중하는 그런 전략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에게 제가 질문을 한 가지 좀 드릴게요. 듣고 계시죠? 학생 듣고 있죠? 네. 내신, 수능, 뭐 논술은 사실 공부를 안 해보셨던 것 같은데요. 이 내신, 수능, 논술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것은 어느 겁니까? 어떤 겁니까? 저는 정시요. 네? 정시요. 수능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생각이 제가 볼 땐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말씀을 더 드리겠지만 그래서 주어진 시간 안에 정시 지원을 위한 수능 성적 향상에 조금 더 집중할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수능의 수학과 과학 영역에 좀 더 집중해서 성적 향상을 하는 게 목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선생님, 그럼 우리 학생한테 유리한 전형은 어떤 순위 될까요? 예, 유리한 전형은 뭐 말씀 나눈 대로 1순위는 이제 정시 전형으로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국어하고 영어가 자연계열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정도의 성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하고 과학 성적만 좀 보완이 된다면 학생이 원하는, 희망하는 대학에 반드시 이제 합격 가능하기라고 생각 좀 되고요. 또 한 가지 전형 유형을 생각한다면 이제 수시 모집에 지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해놓은 비교과라든지 아니면 내신 쪽에 뭐 좀 불만족스럽긴 합니다만 남아있는 3학년 1학기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면접과 자기소개서 쪽에 조금 우리 학생이 좀 주안점을 두고 수시 종합 전형을 이제 2순위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학생이 또 수리 논술을 상당히 하고 싶어 해요. 지금 사고하고 싶어 하는데 수리 논술과 관련돼서는 6월 모평 이후에 6월 수능 성적을 가지고 한번 판단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하면 되니까 7, 8월 이후로 논술을 조금 미뤄서 진행하고요. 3순위로 수시 논술 전형을 좀 추천해 드립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학생 성적 살펴보겠습니다. 모의고사 성적부터 선생님 살펴주실까요? 예, 모의고사 성적 화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4월 모의고사의 성적을 보시면요. 국어가 2등급이고요. 수학과가 5등급, 영어가 2등급, 한국사가 3등급이고요. 생명과학 1이 5등급입니다. 그리고 지구과학 1은 7등급입니다. 평균 3.75등급을 보이고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100분위를 보시면 국어하고 영어의 100분위는 상당히 높은 반면에 상대적으로 수학과 탐구, 과탐입니다. 100분위는 낮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국어하고 영어의 성적, 그 다음에 수학과학의 성적의 편차가 상당히 크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난 3월, 4월 두 개의 모의고사 성적을 비교해보면 국어는 2등급을 유지하고 있고요. 수학은 4등급에서 5등급을 한 등급이 하락이 되었고요. 영어는 계속해서 2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사는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좀 상승이 됐고요.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은 각각 2등급씩 지금 하락한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뭐 점수가 참 좀 이렇게 기복은 있지만 네네. 현재 점수가 만약에 수능이라면 네.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대학에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우리 학생이 이제 3월보다 4월 성적이 조금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3월 성적으로 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뭐 서울에 있는 덕성여대, 서울여대 정도 여대 정도 수준은 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 학생이 희망하는 인천대학도 사실은 뭐 수학과에 조금만 좀 보완이 된다면 성적이 충분히 갈 수 있을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우리 학생이 그 가지고 있는 성적 자체가 4월 100분위 성적으로는 여전히 국어, 영어가 우수하고 수학과학이 좀 부족하고요. 3월 100분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국어 순서는 좀 다릅니다만 우수하고 수학과학이 또 이제 영어, 국어하고 영어에 비해서 좀 부족한데요. 이런 상황들을 제가 지금 꼭 보니까 우리 학생이 1학년 때부터 2학년, 3학년 1학기 과정에 이제 3월, 4월까지 모의고사 전체 성적의 원점수, 표준점수, 100분위 등급 성적을 이제 누가해서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1학년 때 보니까 6월 달에 본 국어 시험은 만점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3학년에 들어서 3월 달에 영어 시험도 96점을 받았습니다. 이제 뭐 두 개 정도 틀렸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리고 보면 우리 학생 국어하고 영어 실력은 분명히 이제 기본 정도 실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자주 틀리는 문항 위주로 해서 보충 학습을 해나간다면 안정적으로 1등급도까지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수학은 지금 60대 초반 정도의 원점수를 받고 있는데 웬만하게 기본 정도의 문제들은 다 맞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 수학은 시험 범위가 이제 전 범위가 아니고 계속 배워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해나간다면 수학 가형에서도 좋은 성적을 좀 거둘 수 있을 거로 좀 보여지는데요. 제가 준비한 3월, 4월의 모의고사 그리고 이제 지난 2016 수능의 수학 가형의 등급 컷의 화면을 좀 보시면은요. 보시다시피 지금 1등급에서 5등급까지 3월, 4월 금년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2016의 수능의 등급 원점수들이 있는데요. 3등급의 점수를 한번 보시면 3월달에 65점이었는데 4월달은 좀 쉽게 출제가 돼서 80점으로 15점이 올라갔죠. 근데 이제 2016 수능을 보시면 3등급 컷이 이제 88점입니다. 이게 어떤 점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학습의 완성도 측면에서는 아이들이 계속 공부를 해나가니까 성적이 많이 이제 향상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졸업생들이 들어오니까 또 등급 컷이 올라간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 수능은 우리가 치른 3월, 4월의 모의고사만큼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난이도 자체가 좀 쉬워질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수학 가형을 포기하지 않고 공부해 나간다면 소위 말하는 고난도 문제, 뭐 객관식의 21번 문제 또는 주관식의 30번 문제처럼 초고난도 문제만 좀 못 풀 따름이지 나머지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수학 공부를 놓지 않고 이제 해나가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선생님의 조언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지금부터는 학생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선생님 먼저 교과 성적 살펴보죠. 예, 교과 성적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수가 높은 과목부터 이제 순서대로 말씀드리면요. 영어가 2.75등급이고요. 국어 3.25등급, 과학이 3.63등급, 수학이 4등급, 평균 3.5등급입니다. 학생부의 이제 주요 과목의 성적 추이를 좀 살펴보면요. 국어는 1학년 때 2등급이었다가 2학년에 와서 4등급으로 그다음에 5등급으로 점점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학은 1학년 때 3등급이었다가 2학년에 와서는 5등급으로 떨어졌다가 2학기 때 다시 4등급으로 상승이 되어 있고요. 영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등급이었다가 4등급으로 2학년 1학기 때 좀 떨어졌다가 다시 3등급으로 한 등급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학생이 이제 그 내신 성적을 좀 살펴보면 순서가 이제 영어, 국어, 과학, 수학 순으로 이제 우수한 게 보여졌는데요. 이게 이제 사실은 과목별로 우수한 순서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수능과 거의 대동소이하죠. 그게 결국 이제 수학, 과학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다는 점이 역시 여실히 내신 성적에도 좀 나타난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제가 1학년 국수 영과 평균을 계산해 봤더니 2.37등급이더라고요.
근데 2학년에서는 4.14등급입니다. 예, 상당히 많은 부분이 성적이 떨어졌는데 아마 제 생각에도 이제 1학년 때 대부분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자연계열로 많이 지금 이제 뭐 트렌드가 이제 가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계열을 선택했는데 지금 이 학교의 상황을 보니까 이제 인문계열보다 자연계열 학생들이 2분의 1 정도 적어요. 적다 보니까 사실은 석차 등급 받기도 하고 쉽지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제 기본 실력은 있지만 이제 자연계열에 와서 성적이 오르지 않고 공부 자체가 조금 난이도가 있으니까 내신 자체도 조금 더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뭐 이런 것들은 석차 등급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이제 본인이 희망하는 화학 과목의 성취도 100점 만점의 원점수를 보면 이제 65점, 75점 정도의 성취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뭐 이런 정도의 성적은 나중에 학생부의 종합 전형에서도 내신을 제가 이제 해석할 때에도 학업에 대한 성취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제 약간 이제 자신감하고 같이 이제 결부시켜 본다면은 본인 스스로가 공부하는 의지를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공부를 좀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3학년 1학기 때 기말고사에 좀 최선을 다한다면 전체적으로 한 3등급 정도는 거둘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해서 3학년 1학기 정도의 성적 향상도 조금 이제 기대를 해 봅니다. 네.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뭐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이미 이건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고요. 남아있는 기관들이 향상을 해서 선생님 말씀하신 이제 3등급대를 이제 이뤄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목표입니다. 네, 목표를 단단히 잡으시고 자신감 있게 쭉 가야 될 것 같고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 살펴드릴게요. 먼저 이초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기상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진로활동이고요. 구름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독서활동, 비는 수상경력입니다. 예, 진로활동을 제외한 나머지 활동들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크게 높은 평가를 받지는 못한 것 같은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평가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대로요. 진로활동은 우리 학교에서 이제 준비된 여러 가지 이제 검사와 선배와의 이제 진로 대화 그리고 진로 특강, 대학 체험 탐방 등의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진로 탐색을 통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이제 화학공학과 쪽으로 진로를 좀 잘 선택을 했다고 이제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이제 내용들을 통해서 진로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좀 수립하고 이걸 또 이제 보고서로 내서 수상을 한 그런 실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에 대해서는 우리 학생이 잘 준비가 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학교 안에서 이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독서활동 전체를 좀 이렇게 좀 살펴보면 자율활동도 학급활동도 상당히 많이 해서 소통하는 학급의 리더로서 이제 역할도 좀 했었고요. 미션스쿨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다양한 그 종교활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학생들하고의 나눔 배려 활동들도 많이 했고요. 뭐 예지관 교육이라든지 또는 본인이 하고 싶은 또 1학년 때는 또 환경 관련되는 학과 진로 쪽이었는데 그거 관련되는 내용들도 자율활동들을 잘 수행을 해온 상황인데 동아리 활동과 이제 그 자율활동하고 같이 좀 연계를 해서 보면 사실은 우리 학생이 그 희망하는 화학과 관련된 활동이 동아리 활동에는 두 번째 보시는 대로 화생기계공학연구부라고 해서 이 동아리의 장으로서의 어떤 리더십과 책임감 그리고 다양한 실험 활동을 통해서 화학과 관련되는 교과와 직결되는 그런 활동들도 해왔는데요. 조금 더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학생부에 다 기재가 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화학과 관련되는 다양한 활동들은 구체적인 사례들이 좀 나타나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은 다소 좀 아쉽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학생에게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듣고 계시죠? 네. 3학년에서도 동아리 활동을 하고 계세요? 아니요, 3학년은 동아리 활동 안 해요. 하지 않고 있군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화생기계공학연구부라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아마 학생이 활동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이 별로 없어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자소서라든지 또는 면접에서 조금 더 보완을 해 나가면 될 것 같고요. 봉사활동도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 부분 이제 많은 시간들을 할애를 해 놓은 상황이고요. 독서활동은 자연과학과 관련되는 분야의 독서량이 상당히 많은데 상대적으로 이제 수학이나 또는 인문사회계열 독서가 적어서 좀 다소 아쉽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 더 이제 조금 첨언을 하면 이 도서부 활동을 했어요. 책을 대출해주고 이제 반납도 받고 정리하는 활동들을 했는데 그래서 책을 좋아하는 독서 습관도 생겼는데 그 반면에 기재된 독서량은 이제 절대적인 양으로 보면 조금 적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물론 이제 욕심이 많고 제가 기대가 커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네, 조금 더 적어서 다시 이제 아쉽다고 볼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수상 경력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진로와 관련되는 상을 받은 실적들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수상 경력이 활동한 내용에 비해서는 경시대회에 참가하거나 상 받은 실적이 좀 적어서 다소 좀 아쉽다는 좀 내용을 좀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화려하지 않아요. 학생부의 비교과라든지 뭐 학생부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봐서 화려하진 않지만 학교 생활을 성실히 했다는 것은 분명히 좀 입증을 할 수가 있어서 우리 학생의 내용들을 나중에 이제 자습서나 또는 면접에서 잘 풀어간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진솔된 성실한 학생 활동들의 내용들은 잘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성적과 비교과 활동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선생님, 그럼 우리 학생 희망대학 중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대학은 어디가 될까요? 예, 우리 학생의 그 희망대학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대학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1지망으로 우리 학생이 희망했던 대학이요. 인천대 에너지화학공학과 정시 전형이고요. 2지망이 인하대 화학공학과 정시 전형. 3지망이 세종대 나노신소재공학과 창의인재 전형인데요. 이 중에서 1지망으로 특히 이제 정시 전형에 주안점을 좀 두시고요. 인천대 에너지화학공학과의 정시 전형을 1지망 대학으로 주목을 해봤습니다. 예, 뭐 인천대를 꼽아주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인천 우리 학생이 이제 지역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기도 하고 지금 이제 정시 모집에서는 제가 보는 데는 아까 수학과학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소 성적이 조금 부진하긴 합니다만. 네. 지금 준비된 상황이나 본인 스스로가 이제 3월달 정도의 성적으로 다시 회복만 6월달에 된다면 충분히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안정적인 수능 성적으로 정시에 좀 갈 수 있다는 진단하에 인천대를 제가 이제 주목할 만한 대학으로 꼽아왔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이 지금 인천대에 얼마만큼 준비가 돼 있는지 진단을 좀 내려주실까요? 예, 화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인천대학교 정시 전형의 전형 방법하고 이제 같이 좀 결부를 시켜야 되는데요. 뒤쪽에 자세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선 교과 준비도를 보면 이제 별점 3개를 드렸습니다. 이게 뭐 사실은 부족하지는 않으나 3학년 1학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비교과는 사실은 출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점을 드렸고요. 네네. 수능 준비도는 지금 수학과학만 조금 보완이 되면 되니까 사실 이제 별점 2개 정도를 드렸습니다. 예. 현재 이제 인천대를 주목할 만한 대학으로 꼽아주셨고 학생도 또 그걸 되게 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인천대학의 우리 학생의 도전 가능성 어떻게 되고 또 인천대 올해 이제 모집하는 방법이라든가 좀 구체적으로 좀 안내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학년도 금년 이제 고3 기준입니다. 인천대학교 에너지화학공학과의 정시 가군의 전형 방법인데요. 현재 발표된 전형 요강을 보면 모집 인원은 10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해하고 지지난해 2년간의 경쟁률을 좀 살펴보면요. 8.63대 1에서 이제 4.67대 1로 다소 경쟁률이 조금 이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고요. 전형 방법은 수능 80과 학생부 20입니다. 둘 중에서 이제 수능이 80%로 높은데요. 수능은 100분위 성적을 반영을 하고요. 국어 20%, 수학 30%, 영어 30%, 과학 20%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하고 영어의 반영 비중이 상대적으로 국어하고 과학에 비해서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학 가형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수학 가형의 이제 응시자에게 이제 취득 100분위 점수 15%의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학 가형에 끝까지 좀 주력하라는 말씀 좀 드렸고요. 학생부는 교과 성적 90%, 그다음 출결 성적 10%로 반영되는데요. 교과 성적을 살펴보시면 1, 2, 3학년에 이제 100%로 나눠서 학년별로 비중은 따로 없고요. 반영 교과는 수학 40%, 영어 30%, 과학 30%. 역시 이제 수학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내신에서도 수학 관련되는 과목들을 조금 더 3학년 1학기 때 주력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수 단위도 이제 고려를 하고요. 과목별 석차 등급 테이블을 다르게 수학, 영어, 과학 전체 과목별로 좀 적용을 하는데 실제 우리 학생이 생각하고 있는 만큼의 학생부의 점수 차이는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능에만 주력한다면 지금 뭐 평균 3.5등급 정도로도 충분히 합격은 가능하려고 보여지고요. 지난해 입시 결과를 살펴보니까 합격자의 100분위 평균입니다. 이제 81 정도죠. 사실은 81 정도면은 100분위 3등급의 등급 컷이 이제 100분위로 보면 77이니까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국어나 뭐 영어 정도 성적이면 충분히 만회가 가능한데 수학하고 과탐 부분에서 조금만 좀 보완을 한다면은 지난해 입시 결과만큼의 성적을 좀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뭐 도전이라고 썼습니다만 6월 모평에서 수학과학이 100분위 3등급 정도 77이나 89 사이 정도만 온다면 충분히 인천대학교는 정시 전형으로 합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인천대학교 이제 도전 가능성까지 살펴봤고요. 선생님, 그러면 이번에는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살펴볼게요. 어디를 추천해 주실지 참 궁금한데요. 네. 추천 전형은 상당히 좀 이제 복잡하긴 한데요. 전체적인 표를 보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면 인천대학교에 이제 우선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정시 전형은 여기서는 따로 이제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정시 모집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3월 학력평가의 표준 점수가 지금 480점인데요. 국어의 표준 점수, 수학의 표준 점수, 영어의 표준 점수, 그다음에 과탐 2개 표준 점수를 몽땅 합하게 되면 480점 정도인데 정시 모집은 이제 덕성여대라든지 서울여대 정도 여대 정도 수준을 충분히 갈 수 있고 지금 말씀드렸던 인천대도 이 정도 수준이면은 뭐 영역별로 다시 이제 비율을 계산해봐야 가능하기 때문에 추천 전형은 수시 정도로만 말씀을 드린다면 인천대학도 같이 이제 수시에서 모집하는 수시 INU 교과 전형이 있습니다. 이쪽 부분도 이제 학생부 교과하고 면접을 반영을 하는데 실제로 학생의 내신이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만 3학 1학기 내신과 면접을 조금 중점을 둔다면은 지원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인하대는 논술 우수 전형을 조금 추천해 봤습니다. 우리 학생이 이제 논술 전형을 좀 상당히 희망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시도를 하지 마시고 6월 모평 이후에 수능 성적으로 좀 판단을 하시되 수능 최저 그리고 쪽에 좀 염두를 좀 주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숭실대는 역시 이제 화학과가 있는 SSU 미래인재 전형에 학생부 면접을 조금 더 중점으로 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추천해 드렸고요. 국민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프론티어 전형을 서류와 면접을 동반해서 조금 더 전형 유형으로 좀 선택을 해봤고요.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도 제가 볼 때는 논술 전형을 만약 준비한다면 재료화학공학과 정도로 충분히 지원을 해볼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수능 최저가 사실은 좀 관건이긴 할 것 같고요. 숙명여대 역시 이제 논술 준비를 한다면은 화학과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수능 최저 기준이 역시 조금 더 준비가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능 성적을 충분히 좀 많이 올려서 일정 정도의 수준 정도 정시 정도로 갈 수 있는 걸 좀 마지노선으로 정해놓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인천대 이상의 대학들을 수시 전형 지원을 좀 하시는 전략들을 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 뭐 수시 지원하기 너무 수월하겠네요. 선생님께서 딱 6군데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네, 이렇게 상담 나눠봤는데요. 우리 학생 상담 나눠보니까 어땠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상담 받아보니까 어땠어요? 저는 수시로 대학을 못 갈 줄 알았는데 그래도 희망적인 이야기 해주셔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수시 지원을 하더라도 선생님이 염두에 둬야 될 게 이제 수능보다 더 높은 곳을 이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 맞습니다.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네. 우리 학생이 좀 오해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시 지원을 위해서 어느 정도 수능 성적을 확보를 해놓고 수시 지원을 하는 거지 정시보다 수시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수시를 더 준비하고 수시에 더 주안점을 더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것을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수능 성적 향상 그리고 교과 성적 향상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다시 한번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스승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꿈을 심어준 확 선생님께는 꼭 감사의 인사를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죠.